예, 반갑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의결사항이 있었는데 사의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세 군데 기초 서울 2명, 대전 1인 기초의원 공직 후보자 추천했고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로구청장 무공천을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뭐 비대위 회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 좀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이제 그 민주당의 우클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급기야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보수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적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진보정당을 공식적으로 이념적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던 정당이 갑자기 당대표 혼자서 물론 뭐 내부에 어떤 컨센서스가 있었는지 저희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그동안 저희 당에서 이미 다 주장했던 정책들을 던진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보수정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뭐 물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정당의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국민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실지 매우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저희가 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유명한 연극 가운데 변검이라는 거 있습니다. 얼굴을 순식간에 바꾸는 거죠. 얼굴을 순식간에 바꾸는 연극인데 뭐 오락적으로는 매우 훌륭합니다. 오락적으로는 매우 훌륭합니다만 그것이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제1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변검 놀이를 하시면 국민들이 결코 이 부분을 그냥 말대로 그렇게 수용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이 있으셨고 또 과연 그랬다면 그동안 왜 민주당이 소위 이제 보수 정당의 이념과 가까운 법안이라든지 정책들을 저희가 냈을 때 왜 그렇게 결사적으로 국회에서 이걸 막아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역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의 설명이 없이 사실은 우리가 중도 보수 정당이었다. 뭐 중도라는 부분은 바로치고 결국은 중도든 뭐든 보수 정당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수 정당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법안으로 막았던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상속세라든지 또는 부동산 관련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안으로 그동안 막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뭐 기업 관련 세제라든지 아무런 설명 없이 사실은 우리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뭔가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공당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질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오늘 권영배 위원장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 포로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관련해서 당정 협의나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글쎄 당정 협의 얘기는 제가 들은 것은 없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뭐 곧 할 거라는 이런 보도도 있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많이 사상을 합니다. 다치거나 죽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휴전선을 걷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 우리 6.25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북한군 병사들이 11,000명 정도 파병이 되어서 이미 수천 명, 뭐 4, 5천 명이 사상했을 거라는 보도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북한이 빨리 철군시키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권의 차원에서 왜 우리의 북한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아무 명분 없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휴전을 앞둔 막바지 총알바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최대한 빨리 오늘 철군을 촉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당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교부에서 좀 진전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상속세 이런 거는 합의가 될지. 뭐 사실은 오늘 국정협의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장님이 발표하고 그 이후에 크게 눈에 띄는 진전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해서 좀 실무적으로 진전시킬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협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치소나 서울의 국정협의체 협의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민주당이 저희 당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왔던 부분을 마치 본인들의 새로운 주장인 그 정책인 것 마냥 일종의 정책 절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바꾸었다면 왜 그렇게 바꾸었는지 그러면 그동안은 왜 반대해 왔는지에 대한 민주당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이걸 가지고 뭐 저희가 논의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반도체 특별법 현실적으로 시행하거나 지금 내외 그런 얘기하셨는데 오늘 지금 국정협의회 저희는 그 부분이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그 개발 문제는 속도전입니다. 시간 전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나라도 있고 또 뭐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것은 어차피 돈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장기간의 국가적 그 아젠다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특히 AI 반도체 같은 부분은 정말 시급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셨겠습니다만 딥시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정보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통째로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의혹 때문에 우리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딥시크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가가 이런 중요한 국가 그 말에 안보와도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술 개발에 뒤처지면 이게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라든지 국가의 존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시급하게 따라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 연구 인력도 계속 해외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급여가 부족해서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게 그 단순한 뭐 근로 기준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고 이 부분을 빼고 무슨 반도체 특별법을 지금 논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공장 짓게 해주고 세금 깎아주고 이런 것들은 이 법안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52시간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뭐 한시적이든 뭐 연구이든 하여튼 일할 수 있는 우리 고급 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서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게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국민 수요자가 실신성 문제 때문에 사실 사퇴하셨던 분이잖아요. 누구요? 주로부터. 예예. 근데 그 부분 이제 공천한 데 있어서 예전에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뭐 고민해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따로 공천하는 걸로 결정난 이유가 있는데. 공천 안 합니다. 예. 공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대통령 관련돼서 증인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당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고 사실 어제 한덕수 총리 권한쟁의 관련돼서도 강기현 전 대표하고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뭐 당에서도 좀 의원들이 방문하거나 그런 액션에 좀 취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방문 계획은 제가 들은 바 없고요. 질문 주신 것 중에 한덕수 대행은 정말로 헌재에서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빨리 결론을 내려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반이냐 뭐 200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원식 의장의 물론 뭐 그 해명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뭐 헌재가 가지고 있는 내규라든지 이런 헌법학자들의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판단하기가 용이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변론을 하고 심리를 할 게 있습니까? 헌재 재판관분들이 모여서 몇 시간만 논의하면 이미 자료는 다 그 재판 연구관들이 준비해 드렸을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 빨리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늦추게 되면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 이 부분에 절차적 흥결에 대한 부분은 헌재가 빨리 결정을 좀 내려주셔야 되고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추가 기일이 잡힐지 여부가 지금 확실치 않은데 추가 기일 아직 그 결정난 건 없죠.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보장을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논란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증언이 계속 바뀐 부분들, 특히 홍장훈 1차장의 증언이 계속 바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의구심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메모가 처음에는 2장이라 그랬다가 4장이라 그랬다가 5장이라 그랬다가 그랬는지, 또 뭐 정원에서 썼다 그랬다가 사무실에서 썼다 그랬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 없는 증언들을 가지고 헌재가 결정을 내렸을 때 나중에 이것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